당신의 뇌 오늘 하루에 몇 번이나 같은 걱정을 되감았습니까? 그 걱정이 지금 이 순간도 뇌의 스위치를 서서히 끄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면 단 한 문장으로 그 스위치를 다시 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끊어야 할 최악의 습관과 대신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순한 루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멈추면 내일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면 오늘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이 흐려지고 이름이 막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뇌가 늙는 원인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는 행동이 뇌를 서서히 닳게 만들고 결국 머리가 무뎌진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지요. 오늘은 뇌를 늙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바꾸면 뇌가 다시 깨어나는지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걱정을 계속 되갚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걱정을 반복해서 머릿속에서 재생하는 데 있습니다. 같은 걱정을 10번, 20번 반복하면 뇌는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고 같은 자리만 빙빙 맴돌게 됩니다. 걱정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 보일 뿐 사실은 같은 패턴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돈 문제로 걱정하다가 내일은 건강 문제로, 모레는 자녀 문제로 걱정을 이어갑니다. 겉으로는 다른 문제 같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불안을 계속 반복 재생하는 것이지요. 이 습관은 전두엽을 무겁게 만듭니다. 생각의 흐름을 닫아버리고 창의적 해결 능력을 점점 잃게 만듭니다. 걱정을 반복하는 동안 뇌는 실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같은 자리를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떠오를 때는 그저 두려움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작은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마음속에서 떠오른 걱정을 종이에 한 줄로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실행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딱 한 칸 붙이세요. 예를 들어 내일 10시 은행 전화, 이렇게 단순하게 적는 것입니다. 그 순간 끝도 없이 커지던 걱정은 문제가 아니라 할 일로 바뀝니다. 종이에 적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뇌는 안도합니다. 이제는 잊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지요. 그러면 머릿속을 계속 점유하던 불안이 자리에서 비켜나고 뇌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걱정은 없애려 하면 더 커집니다. 그러나 밖으로 꺼내고 실행으로 연결하면 작아집니다. 오늘 떠오르는 걱정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 딱 한 줄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실행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적으세요. 그것이 바로 걱정을 멈추는 첫걸음이고 뇌를 가볍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멍하니 화면을 끝없이 스크롤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눈은 늘 켜져 있지만 정작 뇌는 잠들어 있습니다. 짧은 영상, 빠른 뉴스, 자극적인 글과 사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지만 그 어떤 것도 깊게 남지 않습니다. 전두엽은 사고와 판단, 창의적인 연결을 담당하는데 이런 스크롤 습관은 전두엽을 전혀 쓰지 못하게 하고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습관이 반복되면 집중력은 조금씩 떨어지고 생각의 속도도 점점 느려집니다.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힘, 기억을 연결하는 힘, 그리고 스스로 떠올리는 힘이 점차 무뎌지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본인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시간이 빨리 갔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하다 느끼며 하루가 흘러가 버립니다. 이럴 때는 폰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창밖 먼 곳을 바라보세요. 멀리 있는 나무나 산, 구름이나 하늘의 움직임을 10초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4박자 세고 천천히 내쉬며 6박자 세어보세요. 이 호흡을 5번 반복하면 눈은 긴장을 풀고 뇌는 다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짧은 10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순간이 뇌에게는 깊은 휴식이자 새로운 자극이 됩니다. 만약 습관적으로 손이 폰으로 향한다면 책상 위나 소파 옆에 작은 메모지나 펜을 함께 두어 보세요. 폰 대신 펜을 집어들고 지금 드는 생각이나 떠오르는 단어 하나를 적는 것, 그것만으로도 뇌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멍하니 흘려보내는 스크롤 대신 짧은 멈춤과 호흡, 그리고 작은 기록이 전두엽을 다시 켜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입을 닫아두면 인풋만 쌓이고 아웃풋이 없어집니다. 책을 읽고 뉴스를 보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만 익숙해지면 뇌는 점점 수동적으로 변해갑니다. 생각은 많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전두엽은 점차 힘을 잃습니다. 전두엽은 집어넣을 때가 아니라 꺼낼 때 젊어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 언어로 다시 표현할 때 그 과정에서 뇌는 가장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야 합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잣말로라도 오늘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나는 오늘 잘 버텼다. 이 순간 나는 괜찮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말이 뇌를 깨우고 기억을 정리하며 감정을 비춥니다. 말하지 않는 뇌는 서서히 닫히고 소리내는 뇌는 끝없이 깨어납니다. 혹시 혼잣말이 어색하다면 짧은 글을 읽어도 좋습니다. 신문 기사 한 줄, 짧은 시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글자를 눈으로만 읽을 때와 입으로 말할 때는 뇌의 활동 영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말로 표현하는 순간 생각은 정리되고 감정은 환기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누군가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시장 상인과 몇 마디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뇌는 크게 깨어납니다. 대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듣고 그에 맞춰 반응하는 고도의 두뇌 활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강제로 움직이게 되고 새로운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혼잣말이든 낭독이든 짧은 대화든 꼭 소리를 내어보세요. 작은 소리 하나가 당신의 뇌를 더 젊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습관은 절대로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안 받고, 절대로 틀리지 않아, 절대로 인정 못해. 이 말은 단순한 표현 같지만 사실은 마음과 뇌의 문을 단단히 잠그는 자물쇠와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겪은 경험이 많아지고 쌓아온 자존심이 커지면서 더 쉽게 절대로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쌓이면 사고의 유연성이 먼저 늙습니다. 뇌는 움직이지 않는 길에 갇히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경직된 사고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뇌는 유연할수록 젊습니다. 하나의 답만 고집하는 뇌는 빠르게 지쳐가지만 여러 가지 길을 상상하고 다른 선택을 받아들이는 뇌는 더 오래, 더 활발히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니 절대로라는 단어가 입안에 맴돌 때는 그 문장을 교체해 보세요. 절대로라는 단어를 다른 길도 이치로 바꿔보는 겁니다. 단어 하나의 차이가 길을 열고 닫습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는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고른 짧은 한마디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대로 나는 못 배워. 대신, 지금도 배울 길은 있지. 절대로 안 맞아. 대신, 다른 방법도 있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뇌는 다시 길을 찾습니다. 닫혀있던 길이 열리고, 막혀있던 사고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닫는 단어가 아니라, 나를 열어주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 이 단순한 교체가 뇌를 젊게 하는 강력한 습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루틴에만 머무르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반찬을 먹고 같은 시간에만 행동하는 것. 이런 생활은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입니다.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편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 입장에서는 매번 똑같은 풍경과 똑같은 자극만 반복되니 새로움이 사라지고 점차 게을러지게 됩니다. 뇌는 예상 밖의 상황을 좋아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다른 연결을 만들며 젊음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작은 뒤집기가 필요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숟가락을 반대 손에 쥐어보세요. 평소 익숙한 손이 아닌 손으로 한 숟갈 뜨는 순간 뇌는 낯선 동작에 반응합니다. 식탁 자리를 바꿔보세요. 늘 앉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아보면 평범한 풍경도 달라지고 대화의 시선도 새로워집니다. 산책길을 거꾸로 걸어보세요. 늘 가던 길을 반대 방향으로 가면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흔들림이 뇌에게는 큰 자극이 됩니다. 뇌는 새로운 길을 만나면 마치 운동하는 근육처럼 더 활발히 움직입니다. 익숙한 루틴 속에 작은 변화를 심어주는 것, 그것이 뇌를 젊게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늦은 시간의 커피와 화면입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다 보니 오후 늦게라도 커피 한 잔에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밤이 되면 잠깐만 보고 자야지 하면서 핸드폰 화면을 켜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후 늦게 마신 커피는 생각보다 오래 남아 밤까지 뇌를 자극합니다. 몸은 지쳤는데 뇌는 깨어 있어서 잠에 들기가 힘들어집니다. 밤늦게 보는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빛은 뇌에게 아직 낮이라는 착각을 주고 영상 속 빠른 자극은 신경을 흥분시킵니다. 결국 수면은 어지러워지고 기억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합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수면이 흔들리면 다음날의 사고력도 힘을 잃습니다. 집중이 어렵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납니다. 대신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 대신 물 한 잔으로 교체해 보세요. 입안이 개운해지고 몸의 순환도 좋아집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는 핸드폰과 TV를 끄고 조명을 낮추세요. 조금 어두워진 방 안에서 차분히 책 몇 줄을 읽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뇌는 편안해집니다. 뇌는 어둠을 만나야 비로소 낮의 기억을 정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합니다. 오늘 하루의 피곤함을 내일로 넘기지 않으려면 커피와 화면 대신 물과 어둠을 선택하세요. 이 단순한 전환이 당신의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의자에 붙박이처럼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앉아서 하는 시간이 하루 대부분을 차지하면 몸은 점점 굳어가고 혈류의 흐름이 답답해집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혈류를 막고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덜 전달됩니다. 피가 잘 돌지 않으면 생각도 무거워지고 머리 회전도 느려집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이 짧아집니다. 뇌는 산소와 혈류가 충분히 공급될 때
가장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러니 오래 앉아 있는 것은 뇌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정각이 될 때마다 잠시라도 일어나 보세요. 큰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벽을 짚고 선 채로 발끝과 뒤꿈치를 10번만 오르내리면 됩니다. 이 짧은 동작이 다리 근육을 자극하고 혈액을 위로 올려보내며 뇌로 가는 길을 확 열어줍니다. 호흡도 함께 달라집니다. 몸을 움직이는 순간 숨이 깊어지고 신선한 공기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이 작은 펌프질이 뇌를 깨우는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혹시 밖에 나가기 어렵다면 방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양팔을 천천히 흔들며 몇 번만 움직여 보세요. 짧은 움직임이지만 그 순간 뇌는 활기를 찾고 다시 또렷해집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습관은 뇌를 서서히 지치게 하지만 작은 움직임 하나가 뇌를 가볍게 만들고 생각을 선명하게 합니다. 앉아 있기만 한 몸을 가끔은 깨워주세요. 그 순간 뇌도 함께 깨어납니다. 8번째 습관은 달콤한 위로, 잦은 야식입니다. 하루 종일 지친 몸과 마음은 밤이 되면 달콤한 것을 찾습니다. 케이크 한 조각, 과자 한 봉지 또는 늦은 시간에 라면이 순간의 행복을 줍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잠시뿐입니다. 뇌와 몸은 곧바로 무거워지고 다음 날의 집중력은 무너집니다. 특히 늦은 시간의 야식은 소화기관을 쉬지 못하게 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숙면하지 못하면 뇌는 기억을 정리하지 못하고 피곤함은 쌓여갑니다. 결국 한 번의 달콤한 위로가 다음 날의 또렷한 사고와 맑은 기분을 빼앗아가는 셈입니다. 먹기 전 잠시 멈춰보세요. 충동이 올라올 때 무조건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물 한 모금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입안이 개운해지고 갈증이 가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의외로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깊게 하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4박자 내쉬며 6박자를 세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충동이 줄어듭니다. 그 후에도 여전히 간절히 원한다면 그때 먹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한 번의 유예를 거쳤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가볍고 조절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유예가 충동을 조절하고 뇌를 살립니다. 먹는 즐거움을 완전히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멈춤 한 번, 물 한 모금, 호흡 한 번을 통해 뇌가 선택할 여유를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여유가 당신의 뇌를 맑게 하고 다음 날의 집중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9번째 습관은 바로 검색입니다. 무언가 생각이 나지 않자마자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곧장 검색창을 열어 답을 찾아버립니다. 이 과정은 편리해 보이지만 사실 뇌에게는 큰 손해입니다. 기억을 꺼내려는 과정이 완전히 생략되기 때문입니다. 뇌는 답을 얻는 순간보다 답을 찾으려 애쓸 때 더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러나 바로 검색 습관은 그 훈련을 없애버립니다. 결국 아웃풋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기억을 불러오는 힘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름이 막힐 때, 지금 당장 검색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3가지 단서를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만났던 장소,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의 색깔, 혹은 이름의 첫 글자. 작은 단서 하나라도 기억 속에서 꺼내는 순간 뇌는 활짝 움직입니다. 비록 끝내 정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해도 그 과정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뇌는 훈련을 합니다. 기억은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억지로라도 쓰면 조금씩 강해집니다. 그러니 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 조급히 검색하지 말고 눈을 감고 단서를 찾으세요.
세 가지만 떠올려도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훈련이 당신의 뇌를 젊게 하고 기억의 힘을 오래 지켜줍니다. 10번째 습관은 자기 비난입니다. 나는 왜 이래? 왜 이렇게 못하니? 나는 항상 부족해. 이 말들은 모두 뇌의 불을 스스로 꺼버리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때로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생각이 느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을 다그칩니다.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 비교와 비난은 뇌를 위축시키고 발전을 멈추게 합니다. 비난 속에 갇힌 뇌는 도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 실패를 피하려 들지요. 결국 점점 더 다치고 굳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한 걸음. 단순하지만 이 한 문장이 뇌를 살리고 마음을 돕습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대신 내일로 이어질 작은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말은 뇌에 안정을 줍니다. 실수조차 배움이 되고 느림조차 과정이 됩니다. 그 순간 뇌는 다시 집중력을 회복합니다. 스스로를 다그치며 몰아세우는 말 대신 따뜻하게 품어주는 말을 매일 한 번만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뇌를 지켜주고 내일의 생각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걱정, 스크롤, 침묵, 고집, 고정 루틴, 늦은 자극, 붙박이 자세, 달콤한 충동, 즉각 검색, 자기 비난. 이 10가지 습관이 뇌를 늙게 만듭니다. 하지만 모두 작은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오늘 새로운 것 하나, 그리고 나에게 칭찬 한 번. 새로운 것 하나를 시도하고 그 순간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전두엽을 깨우고 뇌를 젊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따라할 수 있는 3분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분은 창문을 열고 깊게 호흡하세요. 들이쉴 때 괜찮아. 내쉴 때 지금부터 5번 반복합니다. 두 번째 1분은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신문 4줄, 짧은 시 4줄이면 충분합니다. 소리는 생각을 끌어냅니다. 세 번째 1분은 기억 꺼내기입니다. 어제 통화한 사람, 오늘 들은 새 단어, 어린 시절 친구 한 명. 종이에 적어 눈으로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로 뇌는 즉시 깨어납니다. 오늘의 미션을 드립니다. 지금 댓글에 적어보세요. 오늘 끊을 최악의 습관 하나, 그리고 대신할 새로운 루틴 하나. 서로의 방법이 내일의 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오늘부터 다시 켜집니다. 오늘 새로운 것 하나, 그리고 나에게 칭찬 한 번.